살짝 지금 그 중학생들 수업하면 짠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고3 수험생들이야 당장 이제 발등에 불 떨어서 이제 대학이 코앞이니까 야 이제 수능 볼 건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는 얘기가 되는데 참 이제 중1이잖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잖아. 참 시키는 나도 참 되게 그래. 시키는 나도 짠해. 이걸 소화하려면 어느 정도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가 보이니까. 솔직히 학교 끝나고 딴 거 할 시간이 없을걸? 이거 다 소화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냥 학교 끝나고 집 가자마자 자기 전까지 숙제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가능할 거라서. 약간 끝이?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뭐 그렇다고 2반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여기 특성이기 때문에 어느 반 수업이든지 간에 과제량의 압박감은 거의 동일하거든. 거의 동일한 압박감인데 진짜 간간히 그거를 진짜 다 해오는 애들이 있어. 반마다 간간히. 근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와 얘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했을지가 이제 보이니까. 근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나도 이게 되게 이 정도로 과부하를 주는 적이 없었거든, 나는 이제 거의.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와, 그래, 뭐, 속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 이거 100%다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한 8, 90%만 해와도 나머지 10%, 20%는 내가 수업 시간에 채워주면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100%를 해오는 친구들이 간간히 있거든. 드물게 뭐 이제 반별로 이렇게 있어. 드물게. 근데 이거를 하네 싶으면서도 이거를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래도 뭐 지금 뭐 우리 정도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수학 재밌니? 아직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재미없지. 그러니까 좀 수학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솔직히 중학교 때 그거를 느끼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문제들이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시킨다라는 느낌보다는 너가 많이 알고 있냐라고 좀 지식적인 접근을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학교 단계 수학은 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이 재료들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답을 구해봐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지식량이 얼만큼 돼 있냐, 너 문제 얼마나 많이 풀어봤어, 거의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 그건 뭐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 그 중학교 단계의 두뇌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두뇌가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바뀐단 말이야. 활성화되는 부분이 조금씩. 근데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는
거의 그냥 암기 위주의 두뇌 활동이 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보통 외워서 풀려고 하지, 외우는 게 더 잘 되니까,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재미가 덜 한데 좀 요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식 쌓는 거 맞아. 중학교 단계에서는 지식 쌓는 게 맞거든. 근데 요거를 잘 쌓아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 그럼 고등학교 수학 가면서부터는 그게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 딱 이 느낌이야. 초등학교 때는 계산 문제 엄청 많았거든. 그치? 소수 곱하고 막 진짜 계산 귀찮은 거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단계 올라오면 그게 없어져. 그치? 대분수도 안 쓰잖아, 이제. 그치? 그럼 이제 애들 왜 배웠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그때 단계에 필요했던 거라서 한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그게 싹 없어지고 다른 지식 쌓기로 바뀌는 반면에, 이제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똑같은 비슷한 결의 문제인데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거 얼마나 활용할 수 있어로 바뀌어, 문제가. 근데 활용을 하려면 결국 어쨌든 지식 기반이 돼 있어야 이거 갖고 요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진짜 수학의 재미는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거 이렇게 좋네?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될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 가정을 내린 거지.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되네?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갈수록 반대로 오는 쾌감이 굉장히 크거든. 포장지를 엄청 꽁꽁 숨겨놨는데 이렇게 까보고 저렇게 까보고 까보다가 됐네? 하면 이제 그게 팍! 그걸 같이 논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앞으로의 3년은 여기에서 3년은 근데 조금 아니긴 하지. 우리가 지금 2-2니까 다음 시즌 3-1, 그 다음 시즌 3-2. 그러면 6개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조금 더 그 지식 쌓는다 라는 느낌으로 잘 버텨주면 내년 딱 요때겠구나. 내년 딱 요때는 이제 공통 수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조금 아닌가? 그럼 또 새로운 그냥 고통의 시작인가? 나도 수학 되게 싫었어. 난 내가 커서 수학 선생 할 거라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내 인생에 없었던 계획인데. 어쩌다 보니까 재미를 느껴버려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있잖아. 학교 친구들. 친구 있죠? 그죠? 친구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야 뭐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게 뭐 괜히 나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배우는 것들 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돼. 그 외에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 나도 중학교 때 오씨 뭐야, 만약 반 친구 중에 뭐 전교권에서 노는 친구 있으면 막히는 문제 생겼을 때 가서 물어보잖아. 그런 거 요새도 하니? 요즘 또 문화는 좀 다른가? 막 숙제 같은 거 막 물어보고 안 해? 때는 물어보죠. 응? 때는 물어보죠.
그러니까 숙제 같은 거. 숙제 풀다가 막히면은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면 애들이 물어보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배웠던 거, 나한테 배웠던 거나 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얘가 이해를 하잖아. 그럼 거기서 오는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또 있어. 그럼 그 친구가 그냥 알려줬는데 뭐 그렇구나 하고 갈 건 아니잖아. 물어봤는데 너가 탁탁탁탁탁 해서 풀어줬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근데 네가 막 설명했는데 오 이러면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기분을 조금 느껴보면 재밌어져. 그럼 이제 몇 번 그렇게 하잖아? 그럼 옆반 친구가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건너 내 친구의 친구가 와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그래 또 애들이 또 아직 순수하잖아. 그래갖고 물어볼 때도 나중 되면 그냥 안 물어봐요. 뭐 이렇게 사들고 와. 뭐 그냥 먹을 거라도 하나 사준다고. 그럼 그때부터 좀 재밌지. 각자 학교에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각 중학교마다 본인 중학교에 각각 레전드 찍으면 여기 한 4명이니까 학교 4개의 레전드가 될 거 아니야. 할만해, 중학교는. 그리고 나중에 세범도 그렇고 판곡도 그렇고 내가 기출문제 작년 거 뽑아서 보여줄 건데 미금은 봤죠? 별로 안 어렵잖아, 학교 시험. 그지? 실수만 안 하면 돼. 내가 아는 것만 안 틀리면 못해도 90점 이상 나와요. 진짜 못해도. 아까처럼 그 정의 문제 아는 거 안 틀리면 90점은 무조건 나와. 그럼 볼까요? 자, 24쪽부터 C단계. 야, C단계 만점 도전하기 만점. 자, 24쪽에 뭘 좀 봐볼까? 125번 같이 써 있는 거 문제 읽는데 뭐 거부감 안 드나? 125번 같은 거 문제 읽다가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았어요. 잘했어요. 수직선 위에 있는 10개의 점. 각각 좌표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했고, 이 10개 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선분에 대해서 길이가 5인 거 X개, 길이가 7인 거 Y개라고 할 때 Y-X를 구해라. 길이가 5짜리인 거 찾아 개수 세주면 되고요. 그치?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었으면 다행이고. 그럼 24는 없는 거 같고 25쪽. 132번이랑 134요. 132.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해서 직선 L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라는 소리야.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는 x 더하기 30도만큼, 두 번째는 2x 더하기 30도만큼, 세 번째는 3x 더하기 30도만큼. 자, 얼마큼 늘어나는 거야, 각도가? x도만큼 늘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회전시켰더니 5번 만에 처음으로 원래 있던 직선 L과 일치하였다. 자, 요 얘기지. 첫 번째가 이거 이따가 해야 돼서 아직 안 지울게요. 첫 번째가 x 더하기 30도고요. 두 번째가 2x 더하기 30도고요. 세 번째가 3x 더하기 30도고요.
5번만이니까 5번까지 가야 되겠네. 요거 30도. 자, 이렇게 30도. 이걸 다 더했더니 한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 했더니 360도였다. 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30도 5개 있으니까 150도고요. 그럼 남은 게 210도고. 자, 1, 2, 3, 4, 5 더하면 얼마예요? 1, 2, 3, 4 더하면 10이야. 그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 2, 3, 4까지 더하면 10이에요, 딱. 그래서 거기에다 5 더한 거니까 15. 자, 15x가 210이랍니다. x 얼마일까요? 10. 10. 아, 미안. 이거 360이 아니네. 80? 180, 미안. 처음 직선 L과 일치. 한 바퀴 돌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가서 이렇게 일치. 라는 얘기지. 미안. 이건 뭐 얼마야? 요게 30. 그럼 X 얼마? 2. 그리고 134. 세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3A가 4B랑 같고, 그게 또 6C랑 같으면, 자, 결국 B가 여기 막곡지각으로 같을 거고, 그럼 A, B, C 더한 게 180도 나오면 될 거다. 네. 그죠? 근데 나한테 A, O, E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면은 A 더하기 C겠네. 자, 근데 저 세 개 다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뭘로 통일을 시킬까?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려고. 뭐 A로 다 바꿔서 A로 바꾸면은 B는 4분의 3A일 거고요. C는 뭐 6분의 3이니까 2분의 1A일 거고. 뭐 요런 느낌일 거라서, 그지? 그래서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마디로 A 더하기 4분의 3A 더하기 2분의 1A가 180도다 해서 A 구해주면 되지. 됐나? 그럼 요렇게 구해주게 되면 A가 몇 도일까요? A가 80도. A가 80도면 C는 아까 2분의 1 A라고 했으니까 40도일 거고 합치면 120도 되겠다. 됐죠잉? 자, 그리고 요게 아까 135번 질문한 것 때문에 내가 적어 놓은 건데 이제 지울 수 있겠군.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가 마이너스 3,4, 여기가 마이너스 3,4, Q가 2, 마이너스 2. 비율이 안 맞긴 하지만 대충 할게요. 2, 마이너스 2 라고 했을 때 여기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각각 A, B. 자, 그러면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A, 그리고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점 Q에서 내린 거, 뭐 여기가 C고 여기가 D다 라고 하면 만들어지는 A, B, C, D 사각형은 점끼리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A, B, C, D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근데 거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넓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이제 좀 이런 거를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수직 성분의 가로와 세로를 곱하게 될 거고, 그걸 토대로 직사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이 메커니즘은 어딜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넓이 2차원의 평면에서의 어떤 넓이 면적을 구한다? 그럼 다 똑같아. 가로 곱하기 세로 수직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오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존재할 거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뭐야? 얘 좌표 평면이니까 이거 X축, Y축 수직인 거는 당연히 알 거야. 그러면 이거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아는 거니까. 점 있죠?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세로 6, 가로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5. 맞지? 둘이 수직이에요. 곱하게 되면, 그거를 가로와 세로로 갖는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직사각형인데 쪼개서 보면, 각각 4개로 쪼개서 이렇게 보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에요. 그럼 직사각형 대각선 하면 이 넓이랑 같죠. 그리고 요 넓이 같죠, 서로. 얘네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6, 5, 30의 전체 절반인 15가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삼각형을 뭐 4개로 쪼개서 4개를 각각 구하든, 뭐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반 쪼개서 위에 반 밑에 반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세로로 쪼개서 이쪽 반 곱하는 것, 더하는 것도 있을 건데, 우리는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름모가 아니어도, 마름모 넓이는 알잖아. 마름모 넓이는 두 대각선 곱한 거 2분의 1이잖아요. 그 얘기가 이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얘는 삐딱하니까 마름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서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좀 연관을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 자, 그리고 26쪽하고 26쪽 하면 끝이네. 26쪽에 C단계가 생각보다 쉬운데, 그러면? 36, 7, 40. 136, 7, 40. 오케이. 딴 거는 얘기해. 할 때 같이 빨리빨리 하게. 136, 8, 9, 40이네, 그러면? 7. 그냥 다 할게. 오케이. 6개 다 할게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은 최소 A개, 최대 B개라고 할 때,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한번 비교를 해볼까? 원래 우리가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써 있었냐면, 왜 없지? 왜 없지? 자, 124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문장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
이런 말을 주고 문제를 풀게 시키죠. 그쵸? 자,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 말은 A, B, C, D, E라는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이었을 때 직선 한 개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이 136번에서는 안 했어. 그치?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다라는 말은 뭐야? 그치? 한 직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를 안 했잖아요. 없다라고 명시를 안 해줬잖아. 그러면 저 서로 다른 4개의 점은 서로 다른 4개의 점이라는 건 명시했지. 그럼 겹치는 점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해 준 거지. 아, 오케이. A, B, C, D가 겹치진 않을 수 있어. 이렇게 겹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얘네가 싹 다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소 경우겠죠. 최소 그래서 몇 개야? 1개예요, 1개. 최소 1개. 최대는 어떻게 될까? 최대는 요 점 4개가 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 A, B, C, D가 있을 때 만들면 되죠? A, B, A, C, A, D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 B, A, C, A, D 이렇게 있을 거고 BA는 같은 거니까 BC랑 BD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CD 직선까지 요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럼 몇 개? 이건 6개. 그럼 최대가 6개고 최소가 1개니까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확인해야 돼요. 오. 자, 그리고 137번 보면 자, AB, 선분 AB, 선분 AC, 선분 BD의 중점이다. 뭐가? 각각 점 C. 점 C가 A, B의 중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 KK로 놔볼까? KK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C, D는 AC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요걸 EK, EK로 늘리고 그러면 여기를 KK라고 할까? 이렇게. 분수하기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E는 DB의 중점이래. E는 DB의 중점. 오, 오케이. 여기랑 여기에요. 자, 근데 C가 3cm, 여기가 3cm일 때 내가 원하는 건 DE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저거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겠어? 점은 다 찍었어. 그럼 보자. 요까지 잘랐을 때, 그러니까 E가 DB의 중점이니까 요까지 잘랐을 때 그럼 여기가 K라는 소리니까 이 빨간 거 전체가 몇 K야? 3K라는 소리죠. 요거 2K고 KK니까 이렇게 하면 3K죠. 총 3K예요. 3K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3K라는 소리고 2분의 3K 중에 K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2분의 1K네. 2분의 1K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노란 거 얼마란 얘기야? 6이라는 얘기지, 여기는. 그럼 D의 길이는 9 되겠다. 재밌어, 수학. 함수, 미적을 해야 재밌는데. 미적분이요? 네, 미적분이 진짜 재밌어요, 잘하면.
아, 진짜로. 함수 생각보다 안 어려웠잖아. 그치? 네. 1차만. 2차도 별로 안 어려워. 안 어렵게 해줄 거야. 안 어렵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2차 하고 나서 2차 함수하고 그리고 이제 대수하면서 3차, 4차 하면서 이제 미적분 이렇게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얘네를 따로 보면 어려워. 근데 얘네가 다 뭐야? 결국 같은 애들이거든. 방정식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처음 방정식 배운 것부터 해서 다 같은 얘기예요. 함수 뭐야? 뭐 넣었을 때 뭐 나오는 거. 근데 이거의 규칙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이게 뭐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그 규칙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함수라고 썼잖아. 그럼 함수는 뭐여야 돼? 내가 넣었을 때 나와야 돼. 몇 개? 한 개. 근데 어떤 숫자를 넣든 똑같은 규칙으로 나와야 돼. 한 개씩. 맞지? 그게 뭐야? 점이잖아. x 넣었을 때 나온 y 점. 그 점들을 다 찍었더니 그래프가 된 거잖아. 그게 끝이에요. 그럼 엄청 많은 점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 응? 이게 다 점인 거잖아. x를 얼마 넣었을 때 y, 얼마 넣었을 때 y, 얼마 넣었을 때 y. 다 그 점들이에요, 그냥. 근데 그 중에 뭐야?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요 점들을 뭐라고 해? 얘를 해라고 해요. 그래프에서 이제 근이라고 쓰는데 같은 말인, 뭐 미묘하게 다르지만 뭐 같은 말입니다. 네, 이게 다야. 쉽지? 이게 다예요. 이게 4차 방정식의 해야. 4차 함수의 근이고. 그래서 4차 함수는 최대 몇 개의 근이 나올 수 있을까? 해가 나올 수 있을까? 4개. 하나, 둘, 셋, 넷. 최소. 안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소 없는 경우도 있고. 1차 함수는 어때요? 직선이니까 무조건 하나 있죠. 직선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x축을 안 지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차 함수는 무조건 하나 있어요. 해가. 2차 함수 우리가 할 거는 요렇게 둥글게 곡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떠 있으면.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으면 2개 만났으니까 2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많을 순 없지. 그리고 딱 여기에 딱 접하는 경우. 그땐 몇 개? 1개. 끝.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무조건 1개 있겠지. 무조건 1개 이상. 1개 있거나 요렇게 만나면 2개 있거나 그리고 요렇게 지나면 3개. 그치? 끝이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1차 함수 그리고 곡선으로 되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함수 모양새가. 알겠어, 안 할게. 재밌지 않나? 함수가 재밌는데. 아니, 함수가 쉬워, 그나마. 진짜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보는 도형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도형이. 그 하나 얘기를 해줄까? 이거 기억나나? 이거 입체 도형할 때 꼭지점의 수에서 모서리의 수 빼고 면의 수 더해주면 항상 2 나온다. 입체 도형에서 n각 기둥에서요. n각 기둥에 모서리 숫자는 3n이죠. 모서리. 그치? 꼭지점의 수는 몇 개예요? 2n이야. 면의 수는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2예요. 저 윗면 아랫면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더한 다음에 얘 빼주면 꼭지점의 수에서
면. 이게 꼭지점. 이게 모서리. 이게 면. 하면 항상 2 나온다. 맞지? 얘가 2n. 얘가 마이너스 3n. 얘가 n 더하기 2니까 몇 각이든 상관없이 딴딴딴 해서 2 나온다. 이거가 오일러 알죠? 이름은 들어봤죠? 누군지 몰라도? 어떤 아저씨인지 몰라도 이름은 알 거냐. 데카르트, 뭐 뉴턴, 오일러, 가우스. 뭐 그냥 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사실상 여기에서 나온 것도 맞지만 그거 알아? 모든 세계 지도를 자, 이런 거야. 막 지도가 막 이렇게 있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응? 뭐 이렇게 있다 쳐. 얘네들을 붙어 있는 이 나라들을 있잖아. 다른 색깔로 서로 칠할 거야. 세계 지도를 나라별로 이렇게 색깔을 칠할 거야. 근데 이제 붙어 있는 애들은 구분되게. 그렇게 칠할 때 총 색이 몇 개 필요하게? 말하기 수만큼? 최소. 최소 한 개면 구분이 안 되잖아. 두 개면 얘랑 구분을 하고 여기 뭐 빨간색, 여기 뭐 빨간색, 여기 뭐 파란색 했으면 여긴 빨간색하고 여긴 파란색하고 여긴 빨간색하고 여긴 파란색 하면 이게 겹치지. 그럼 여기에서 뭐야? 세 번째 색이 필요하죠. C라고 하는 세 번째 색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필요한 색의 최소 개수가 몇 개? 전 세계를 다 칠한다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 한번 찍어봐. 이걸 뭐 증명하기는 그렇고. 나누기. 너무 많아. 4개면 돼요, 4개. 그래서 4색 지도라고 부릅니다. 4색 지도. 진짜 4가지 색이면 되나? 쉽잖아. 그래서 정말 5번째 색이 필요하지 않나? 없어도 돼? 지도가 복잡해지면 5번째 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한 거예요? 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든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나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색 5개 필요하지 않나? 쉽잖아. A, B, C, D라고 했을 때 E가 필요하지 않을까인데 얘를 C로 칠해주면 그만이죠. 그쵸? 그건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칠을 하면 총 세계 지도를 칠할 때 색깔은 4개면 충분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증명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기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기하가. 그래서 함수는 쉬워. 뭐 끽해봤자 숫자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애들 보통 TV에 나오는데 100년 중에 100년 중에 한 명꼴로 그런 애들이 나와요. 초등학생인데 미적분을 푸는 아이들. 근데 그 미적분을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지가 기호를 만들어 가면서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분 할 때 뭐 인테그랄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적분 기호인데 이런 걸 써서 해요. 근데 이런 기호를 모르잖아.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뭔가 기호를 만들어가면서 미적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가능한 이유가 미적분도 어차피 대수거든. 함수잖아. 함수. 수라 그랬지 걔도.
그럼 결국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할 수 있어, 미적분. 이것만 알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것만 가지고 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지만 한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래서 까놓고 보면은 대수가 별게 없어, 막상. 우리가 뭐 2x 더하기 1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 어차피 얘도 숫자잖아요. 2 곱하기 어떤 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3이잖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이 숫자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되지. 이거의 연장선이라서 저 x, y라고 쓰는 것도 전부 다 결국엔 숫자에 불과하다 라는 그 절대 원칙만 알고 있으면 할만합니다. 제일 재밌어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이네. 아, 공감해줘 빨리. 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138. 자, 이 말도 반응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다른 반에서 맨날 지겹도록 하는 얘기인데 좀 보라고 읽어 좀 하는 말이 이거야. 순서대로. 그리고 그 도형에선 또 뭐 있어? 내부의 한 점. 아니 문제에서 줬는데 내부의 한 점이라고 줬는데 계속 그림을 그려놓은 꼬라지 보면 이러고 그려놨어. 뭔 말하는지 알겠지? 읽으라고 막 하면서 내가 막 뭐라 하거든. 저것도 반응하셔야 돼요. 순서대로라고 써줬으니까 길이는 모르겠지만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 A, B, C, D 이 순서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 A, C, B, D는 아니라고 문제에서 준 거지. 그치? 저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D. 여기가 A고 여기가 D야. 근데 A, B의 4배가 A, D래. 오케이. 여기가 B일 때 얘가 K이면 그럼 여기가 3K라는 소리네. 됐죠? 네, 오케이. 그리고 CD의 길이는 CD의 길이는 BC의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C라는 소리겠네요. 좀 더 짧겠네.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그럼 2K고 맞지? 여기가 K고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두 점 M과 N은 각각 A, B와 CD의 중점. 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CD 여기가 N이야. 그랬을 때 MN의 길이는 A, B의 K배래. MN의 길이는 AB의 K배래. 왜 또 하필 K야? 아이씨. 상관없지? 네, 상관없죠? 그러면 뭐 그냥 숫자로 넣어볼까? 만약에 여기가 1이었으면 여기도 1일 거고요. 그럼 여기가 4겠지? 여기가 4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겠지? 여기도 1. 그럼 MN의 길이 얼마예요? MN의 길이는 6이고요. 전체 AB의 길이는 8이니까 얼마일까? 아니 미안. 이건 AD고 AB. AB는 2니까, 그치? AB는 2니까. 네. 3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배다. 자, 139번은 X 대 Y는 Y 대 W랑 같고요. 걔가 1대 2래요. 저거 비례식 2개 연달아 있을 때 매기는 거 할 줄 아나? 봐봐. X 대 Y가 1대 2야. 근데 Y 대 W? W가 1대 2야. 그러면 X 대 Y 대 W가 1대 2 대 4다. 이거 되나? 그쵸? Y 맞춰준 거지? 이게 1대 2면 얘가 2대 4라는 소리니까 그럼 이렇게 이어서 쓰면 되잖아. 그쵸?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또 뭐라고 돼 있어? 얘네가 3대 4래. 오케이.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껴넣어주면 좀 이쁠라나? 이게 뭐야? 1대, 2대, 3대, 4다. 자, 아까 1, 2, 3, 4 더하면 얼마라고 했지? 10이요. 그럼 180, 10으로 나눌 거니까 얘가 18도고요, 36도고요, 54고요, 72고요. 그럼 저거 해주면 되죠, 이제? 그럼 할 수 있지? 3x 54 더하기 y 36 빼기 2z면은 108 더하기 72. 자,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54도. 됐지? 자, 140번.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에서 셋이 x분일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쪽의 각이 둔각이 된다.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해라. 자, 둔각 몇 도부터 몇 도까지? 10.1 90점 그럼 001은? 91 그럼 90.5는? 자, 90도보다 크면 돼요. 그죠? 1억 분의 1이라도 크면 둔각인 거예요. 그래서 요 작은 쪽이 둔각이 된다. 오케이. 그럼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시계가 이렇게 있고 셋이라고 해놨을 때 뭐 이렇게 가긴 갈 건데 어쨌든 이렇게 90도가 될 거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게 이제 둔각이 되기 시작하는 걸 거잖아. 그쵸? 자, 근데 그러면은 정확히 이 지점을 알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0.00001이라도 커지면 둔각인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고 했는데 제약 조건을 줬죠. 가장 작은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되겠지. 자, 셋이 x분이라고 하면 시침은 90도에다가 0.5x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분침은 마찬가지 6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침에서 시침을 빼줘야 될 거예요. 왜냐? 90도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둔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둔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얘가 지나가고 나서 둔각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빼주면 5.5x가 270도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x는 11분의 얼마일까요? 540이겠죠? 네, 540. 자, 딱 요때가 뭐야? 정확히 직각이 되는 때야. 이게 대충 몇 분일까? 여기 50 안 들어가죠? 그러면 49분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딱 이때가 90도니까 50분일 때 얼마겠어요? 아닌데?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270이야? 이거 90이니까 이거 180 돼야 되지. 나 평각 구하고 있었어. 이거 180에다 내가 지금 90 더한 거잖아, 그지? 평각 말고 직각 구하는 거니까 잠깐. 이거 다시 어디야? 나누면 얼마 돼? 이거 36인가? 360. 그지? 360. 자,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30 들어가나? 31은 들어가나? 32는? 안 돼?
11에 32 곱하면 얼마야? 350. 352, 그지? 352 되죠? 그럼 352니까 12 또 하나 더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32점 얼마인 거니까 x는 얼마여야 돼? 둔각되는 때는 33분일 때다, 그죠? 33분. 어이씨. 이래서 습관이 무서워. 맨날 180도 평각만 하니까 그냥 평각하고 있었네. 지금 여기 중간과정 생략했는데 크게 문제 없죠? 네, 이게 6x 빼기 0.5x 빼기 90도 한 개, 분침에서 시침 뺀 게 90도일 때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141은 할 수 있나? 어떻게 해? 말아. 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 AB랑 CD랑 EF의 교점이 5고요. AOC가 AOG의 3분의 1이랍니다. AOC가 AOG의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2A라는 소리고요. GOF가 EFOB다. GOF가 EFOB. 여기가 B면 여기가 EB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다 더했을 때 180도라는 소리고, DOE는 뭐야? 2A 더하기 2B의 막곡지각이네, 그치? 그러면 180도의 3분의 2니까 120도 되겠다. 그래서 120도. 오케이, 끝! 자, 뒤에 풀어보세요. 위치관계 2단원. 자, 우리는 저기까지 할 거니까. 자, 1-2. 2단원. 위치관계. 화이팅! 지금 얼른 조금만 더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쉴까?